윤현 작가는 지난 3월부터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에서 만나는 20대 페미니스트들을 찍기 시작했다. 여성을 가두는 시선을 주제로 회화 작업 등을 해온 아티스트 허찬이. 획일적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추느라 거식과 폭식을 반복하는 시기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하는 반달하 등이 윤현 작가가 피사체로 만난 사람들이다. 제가 준비해봤어요. 반달 하 반달 하 하하하. 여러분, 저의 이름이 한겨레 21에 났습니다. 아마 58쪽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간이 된 거라서 아직 있을지도 몰라요. 달려가세요. 한 권에 4,000원. 저는 이제 전 주인공이 아니고 이 기사에서 저희 언니가 한 사진 작업이 이제 주제로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피사체 중 한 명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뭘 소개하나요? 이 작품에 대해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에 실리게 되었는지. 우선 기사에 실리게 된 계기는 제가 6월 초에 하이드앤식이라는 토크 및 강연에 그 트위터에서 유명한 핑비드님이랑 같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어? 몰랐어. 아름다운 핑비드님과 함께 패널로 참석을 하게 돼서 작업을 조금 소개를 하고 토크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하이든식이 릴레이 토크였어요. 한 달에 걸쳐서 여성 사진가 또는 관련된 분들이 토크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 토크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인터뷰 또는 소개? 특집이 이렇게 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읽고 쓰는 여자들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커다란 특집 제목 아래에 이제 메인으로 다뤄진 분들은 좀 따로 있고요. 이제 거기에 약간 번외 같은 느낌으로 그 시각예술 측면에 그런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을 주제로 작업하는 분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요. 일단 저랑 핑비드님의 강연 토크 제목은 90년대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제가 주로 소개를 했던 작업이 제목이 비화라고, 숨겨지는 스토리 이게 아니고 날비의 불화자, 아주 쉬운 한자로 날아다니는 불똥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한 명의 피사체로 동생을 촬영을 했었어요. 작업에 제가 이제 시작을 했던 어떤 계기? 뭐 주제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여성의 역사라는 게 별로 기록이 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다는 사실을 고말람 책들을 읽으면서 또 SNS로 많은 정보들을 새로이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저는 좀 분노를 했어요. 왜 우리가 무언가 업적을 만들거나, 뭐 업적이 아니더라도 왜 우리는 기록되지 못하는가, 오피셜한 어떤 스토리로 적히지 못하는가에 분노를 해서, 제가 이 초상 작업을 하는 주된 목적은 20대 페미니스트를 미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한다라는 어떤 아카이빙이자, 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연대의 의미로서 서로를 알아보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자 힘을 얻는, 그리고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게 막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실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게 좀 이상한 사회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내재화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성평등이라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는 되었고,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지 않나요? 제가 그 일부러 들어갔다는 거. 진짜 아쉽게 원래 제가 마리를 안고 있는 그 사진도 이제 언니가 선정을 해줬는데, 이제 좀 더 좋고 의미 있는 사진을 올리다 보니 그게 제가 새 여자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 동생 채널에 좀 더 알맞는 작업 소개일 수도 있는데, 제 이름을 잘 지었죠? 그쵸. 그냥 그걸 따왔어요. 저는 뭐 트위터 이름이어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 시기장애를 겪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고 살아남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시기장애가 메인 어떤 코어한 문제로 그걸 겪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우울증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증상으로 시기장애, 특히 폭식증을 조금 알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동생이 가장 그 증상이 심할 때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이 약간 서로 몸을 서로 질투하면서 되게 네.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데스매치 같은 그런 그런 게임. 그쵸. 그러니까 윈윈의 반대 루즈루즈 게임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또 목격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생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있었지. 내가 아픈 걸 떠나서 내 혈육이 내 언니가 아프니까. 왜냐면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절반은 굉장히 정말 걱정이 되고 절반은 미친 듯한 질투심. 뭔가 내가 더 살이 찌면 안 되는데? 안 라는 되는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게 이기적이지만 나쁘지만 아, 될 나쁘지 수밖에 않지. 없. 아팠던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웃기게도 그런 마음이 계속 깔려 있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더 말라야 한다. 그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겹쳐가지고 이제 서로가 그렇게 서로가 경험을 했고 어쨌거나 벗어났으면서 동시에 또 사랑하는 어떤 가족 옆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아픈 걸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이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기록이나 기록 이런 데 약간 좀 키워드를 준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동생이 그런 경험, 아팠던 경험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지켜봤던 또 제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을 약간 합쳐서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그러니까 사실 끝난 작업은 아니고 저는 이 시기장애도 그러니까 되게 끝까지 어떻게든 좀 작업을 풀어내고 싶은 주제이기는 해요.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런 사회가 나에게 주입시키는 부당한 어떤 기준들 그런 강박들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여전히 그 압박이 시달리고 내가 그래 5 사이즈가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딱 거리에 나섰는데 살 수 있는 옷은 다 5 사이즈고 마네킹은 다 44 사이즈고 TV에 나오는 예쁘고 막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44, 막 마른 44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뭐 계속 하고 싶은 작업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자기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저는 작업을 하는 마음으로 하긴 했죠. 그쵸. 예술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저의 하나의 아카이빙이 하나 그쵸. 아카이빙이죠. 어떻게 보면 뭐 공유할 경우. 공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아팠던 어떤 시절들 이런 것을 좀 덜어놓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려놓는 그래서 그걸 앞으로 해갈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막 쭉쭉쭉 밀어붙이지 못하지만 전 그 시리즈에 있었던 제가 마리랑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제 방에서. 이제 그게 저는 마리가 우리 집에서 최초로 언론에 실린 고양이구나 이러고 되게 약간의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되게 이렇게 많은 지면을 엄청 한 할애해주시죠. 페이지에 거의 꽉 차게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와 뭔가 너무 기쁘고 축하할 일이죠. 제 이름이 75%지만 들어갔다는 것도 그리고 다행히 인터넷 기사도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는 이제 정정을 해서 간단한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그 기사 링크랑 그리고 언니가 그 사진들을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주소도 아래에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작업을 했던 이유도 아까 앞에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맞아, 요약해서 항상 다시 이렇게. 한번 말하자면 경험했고 그거에서 생존했고 또 목격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경험을 그렇게 뭐 저희 두 사람의 시각에서지만 공유를 했을 때 그걸 보는 어떤 지금 아프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좀 아프셨거나 아니면 모르죠. 당분간 아플 수도 아플 있는 수 있는 어떤 내일 조금 더 아플 수 있는 마음이 힘들 수 있는 분들이 보면서 이게 절대 막 나만의 그러니까 혼자의 일이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어떤 뭐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고 싶었고 또 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페미니스트로서 이제 저는 전국에 배포되는 곳에 이름이 같이 실렸기 때문에 빼박 꼴빼미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죠. 네,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팠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기도 해요. 우리가 아팠거나 아픈 이유는 다 우리가 스스로라는 단일 원인이 절대 아니에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면, 사회 문화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시절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놨을 때 누군가는 용기 또는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보시면은 공감이 갈 거예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보고 싶은 분 댓글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가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영상을 뭐 제 목표는 이렇게 쭉 꾸준히 올리는 건데 그 안에서 꼭 이렇게 한 번쯤은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고 싶었고 잔잔하게 좀 담아내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돌려 말했어요. 지금까지 뭐 다 중요한 얘기들인데 당연히 뭐 식사치료, 뭐 마음치료 다 저희 극복에 도움이 됐고,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 조금 공부를 하고 제가 그거를 내재화하면서 깨달으면서였거든요. 이게 절대로 치료 방법, 뭐랄까? 그러니까 해결책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하고, 절대로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내가 이걸 접하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마음 치료를 할 때 스스로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막 관찰하고 뜯어보고 이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 그게 약간 페미니즘에 저는 굉장히 뭐랄까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내가 왜 이런 기준을, 이런 마름을 미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나를 혹독하게 궁지에 몰아넣게 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그러니까 명쾌하게 조금 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언어를 부여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항상 페미니즘은 양날의 검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안다고 해서 모두 낫는다라는 말은 전혀 전 틀린 말이고 그냥 한 명의 경험에서 그게 운이 좋게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하나의 큰 요소로 낫는 데에 큰 요소로 작용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던 부조리함 또는 왜 그렇지?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문화적 기반에 깔려 있는가? 그보다 일단 단편적으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갖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증명된 바가 있고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내지는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죠. 나도 그랬네? 이걸 깨닫는 순간 약간 해서고가 저는 살짝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 그 전까지 해왔던 식사치료도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던 지나치게 왜곡된 생각들은 덜어낸 상태에서 페미니즘을 접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 기폭제가 훅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막판 스퍼트를 쫙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뭔가 여러분들께 페민을 접하세요, 공부하세요,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이런 경험을 했고 혹시나 지금 약간 뭐 관심 있으시거나 이미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이런 의문은 너무너무 마음속에 많은데 명쾌하게 해답이 나오지 않고 의문을 품고 있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그러고 계시다면 뭐 접해보시는 것도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더욱이 관심이 있으셨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게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고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지을 필요도 없고 옳고 그르다 또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어쨌거나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성평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주입받은 어떤 그런 쓸모없는 사회의 그런 억압이나 기준들 역시 여자한테만 좀 더 가혹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죠, 그런 예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질 때 그런 기준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적어도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결국에는 이 페미니즘과 시기장애가 맞닿아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에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물론 이게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 좀 다른 조심스러워요. 분명히 해야 할 거는 아까 언니가 얘기했듯이 뭔가 페미니즘이 어떤 해소구인 동시에 근데 그 해소구에는 막 행복도 당연히 오겠지만 굉장히 고통도 고통도 좀 같이 딴다고 생각해요.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여기가 퍽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고 TV를 마음껏 볼 수 없고 뭐 노래를 하나 들어도 아 왜 따위로 쓰지? 안 가사- 듣게 되고 가사 하나가 걸려서 사실 한 구절만 그런 많이 애들도 별로 약- 없어. 그러니까 막 여러 마디가 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다만 그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는 좀 더 주체적으로 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모를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잘 알 수 있고 거기에는 고통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따르겠지만 내가 그걸 찾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뭐 식이장애 관련한 연구들도 예전에 제가 좀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그 나라는 주체를 찾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라야 한다라는 거가 사실은 주체성에 결여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쭤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가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 그쵸, 있고 말이 어렵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요 하다 보면 이게 어디서 왔나를 찾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네, 제대로 맞아요. 정말 깊게 찾으면 내가 그걸 강렬하게 원하고 내가 마르면 절대적으로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사실상 남들이 날 사랑해줘요. 남들이 더 인정해줘요. 가족들이 살이 찌면 뭐라 해요. 뭐 친구들이 왜 이렇게 살쪘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자체가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이라는 증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좀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느끼신 분들 계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왜지? 진짜 왜지? 상담을 하면서도 왜 무서워요? 왜 살찌는 게 무서워요? 그러게 나 왜 이렇게 무섭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저는 적극 추천을 여러분 헬페미 Welcome to Feminist World. 헬 아무튼 그래서 이 기사에도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저의 홍보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 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여러분에게 힌트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 제가 좀 바빠져서 언제 올라갈지는 확신을 못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좀 간단하게라도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요. 구독을 해주시고 저의 다음 영상을 항상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빠이.